6번째 발표자인 중앙경찰학교 조성환 교수께서 괜찮아 무서워도 돼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무서워도 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을 강의할 중앙경찰학교 조성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노란색 옷 입은 남성이 이 모형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야, 이거 진짜 뱀 아니야? 그럼 뒤에 진짜 뱀 아니야? 오, 진짜 뱀 아니야? 진짜 뱀 아니야? 진짜 뱀 아니야?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야.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한 건 뭔가요? 저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지금 몇몇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몇몇이 아니라 무려 인간의 98%가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네. 높은 곳. 정답은 타인의 공격성입니다. 확 와닿지는 않으시죠? 예를 들어 저 강의실 문을 열고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피와 살점이 튀고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망칠 것 같습니다. 예, 도망칩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저 문을 향해 뛰쳐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경찰은요, 거꾸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와 흉기를 들고 있는 이 사람과 맞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은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요, 경찰도 무섭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의 경찰관이 업무 수행 중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극한 현장에서 경찰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그것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출동 단계, 그리고 대응 단계, 회복 단계의 자기조절 기법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높아진 자신의 각성 상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평소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시간 학습했던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두려움에 따른 신체 반응 중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르시오.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거 뭐 있었죠? 심박수입니다. 심박수. 동공 크기. 또 식은땀.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자, 왼손 들고 박장대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방금 여러분들이 손 들고 박수 쳤던 이런 행동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분당 심박수를 200bpm으로 올려보세요. 네, 200bpm. 동공을 좀 확장시켜 주시고요.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려주십시오. 가능한가요? 안 되죠. 가능하신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병원에.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편두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네. 더 많은 혈액을 큰 근육들로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힘이 세지고 달리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퍼포먼스가. 하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했을 때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각성 상태, 즉 심박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업무 수행 능력도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거 조절하면 되잖아. 야, 심장아 좀 천천히 뛰어봐. 가능하다고 했나요? 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맞습니다. 호흡입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는 본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동 단계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네, 다리를 모으고 있는 사람. 2번, 엿을 팔고 있는 사람.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누굴까요? 옆하는 사람이요. 엿파는 사람. 씨름이요. 씨름, 또 구경. 정답은 1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와, 어떻게 짜지도 않았습니다. 예, 씨름을 막 하고 있는 사람은 막상 지금 긴장되거나 떨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순간 제일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삿갓과 신발을 벗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도 제 다음 차례에 강의하실 분도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했던 역할극이 아닌 실제 사건을 접수받고 그 극한 현장으로 출동하는 술찬차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바로 이때 호흡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호흡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448 호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2회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동그라미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천천히 들여마시고 4초간 자, 멈추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실제 실습을 통해서 정말 이 448 호흡법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조교들의 심박수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후에 호흡법을 통해 낮출 겁니다. 조교들은 버피를 5회 실시하고 강의실 끝을 터치하고 돌아온 뒤에 흉기를 들고 있는 저와 맞서 싸웁니다. 가요려. 네. 자, 조교들의 팔에는 이렇게 심박계가 부착되어 있고 실시간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심박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조교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준비 시작! 자, 느립니다. 더 빠르게. 더. 자, 누구 쇼크 나이프 준비해 주세요. 쇼크 나이프. 자, 들어와. 가버려. 네. 자, 여기까지. 자,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호흡 2번 해보겠습니다. 숨 천천히. 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448 호흡법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여러분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3에서 5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448 호흡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그 긴장과 두려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고생해준 우리 조교 여러분께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긴장을 조절한 후에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자, 그 중에서 유독 나에게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의 경험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했던 이 교육생은 가정폭력이 그러한 경우였어요. 네, 이 친구는 이런 영상만 봐도 수업 시간에 심장이 뜁니다. 그 영상 속에서 칼을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어린 시절 우리 아빠랑 너무 똑같다. 이 영상만 봐도 이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이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이 교육생이 현장에 나가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녹취록을 듣습니다. 피해자의. 네, 경찰입니다. 가정폭력이야.
민기가 있는데 지금 왜 때려요? 손으로 때려요.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교육생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나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망했다. 나 이 소리만 들어도 이런데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진정시켜야죠. 자, 그렇게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현장으로 갔더니 이렇게 흉기를 들고 있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빠랑 똑같은. 이걸 보자마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그 시절 아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ASDR 논박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멈추는 거죠. 머릿속에서 스톱을 외치든지 아니면 뺨을 한 대 때리든지 손목에 고무줄을 튕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요. 그리고 나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아니야. 난 지금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그 시절 아이가 아니야. 난 지금 경찰관이고 나에게는 이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와 장구도 있어. 그리고 내 옆에는 든든한 동료도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폭력을 끊어낼 수 있어.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도 회복해야죠. 경찰관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외상 사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상은 신체적인 상처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를 말하죠. 이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외상 후 성장,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경찰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적 지지 먼저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는 소방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우리는 정석적 지원을 받아야 될까요? 공감을 받아야 될까요? 가족에게? 내가 오늘 아파트 추락사 현장에 출동을 해서 두개골이 다 깨져서 튀어나온 뇌를 스레바치로 주워 담았어. 그 끔찍한 부패된 변사체 냄새가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 이런 걸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 자녀?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나랑 똑같은 걸 경험하는 동료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선배 경찰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찰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형사이기 때문에 강한 척,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마음에 이제 풀지 못하고 갖고 있다 보니까 더 트라우마가 오래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각자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너도 무섭고 나도 무서워.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공유하지 못해요. 왜? 경찰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충격적 사건 현장을 피할 수 없는 경찰관이니까요. 여기 또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신임 경찰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장문으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실습 교육생이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으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가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갈비뼈가, 가슴뼈가 으드득하는 느낌이 손에 전달된 거예요. 생전 처음. 너무 놀라서 손을 뗐죠. 잠깐 멍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CPR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이제 구급대가 도착해서 환자를 인계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대에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할아버지가? 아니요,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교육생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내가 만약 그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손을 떼지 않았다면,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면 할아버지가 살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닐까?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순찰을 돌 때, 밥을 먹을 때, 자기 전에, 그리고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요? 도망칩니다. 그 사건,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쳐요. 바로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동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넌 최선을 다했다. 얘 수고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돌아가신 고인에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서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네가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그런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준비해야 되지. 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찰관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외상 사건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라. 그리고 내 일의 가치나 의미나 목적을 생각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CPR을 할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뭘 배웠습니까? 출동 단계에서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할 때 448 호흡법을 통해 각성 상태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ASDR 논박법에 대해서도 배워왔죠. 마지막은 뭔가요?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출을 통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외상 후 성장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할 건데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론을 통해 배웠던 걸 직접 체험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오감을 자극하는 공포 상황, 그리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과 딜레마 상황을 실제 현장과 같이 연출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좋은 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공포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인데요. 여기 있는 이 신임 경찰관은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낀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사건이 무서우면 시민과 경찰이 다를 게 없으니까. 이때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찮아. 무서워도 돼. 다만
시민은 무서우면 피하고 경찰은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보지. 넌 선택만 하면 돼. 무서워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무서워도 사건을 들여다보든지. 어쩔게요? 여러분, 네, 들어가겠습니까? 네. 근데 무섭지 않나요? 네, 괜찮습니다. 무서워도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경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여유 있게. 네. 일단 아까 실습이 생동감 있게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습 목표가 되게 적절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지만 그래도 학습자와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강의하실 때는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요? 네, 먼저 저는 강의에서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강의실 자체가 좀 상호작용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면서 이제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좌석 안에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심박수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로 조교들만 했는데 조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심박계를 다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40명 정도는 그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실제로 호흡을 해보고, 그리고 변사 시료도 있습니다. 실제 변사체 화학 시료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변사 시료를 맡아보기도 하고 높아진 심박수를 이제 낮추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이제 실습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을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러한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것은 네. 수업할 때 네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훈련 마지막에 스트레스 수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이 훈련이고요. 이 외에도 현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이 스트레스 수능 훈련이라는 XR 콘텐츠를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제 실습을 현장에서 하기 이전에 약간 어떤 체계적 둔감화처럼 이론으로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XR 훈련으로 경험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 XR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고 콘텐츠만 개발된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